안녕하세요. 예술분재원 이재룡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예술의 명품 시리즈 중에서 소나무 현애를 하나를 선을 보이겠습니다. 자, 이 나무 그림 같죠? 이 나무를 석등 위에 목에서 그 제거를 하고 그 위에다 올려놨더니 사진을 찍으시는 분이 이 부분에 새가 날아와 앉기를 한나절이나 기다렸다는 그 전설상의 나무가 바로 이 나무입니다. 제가 이 나무를 지금 소장한 지가 10년이 좀 훨씬 넘어가는데요. 이 나무를 처음 보는 순간 뭔가 있다. 그래서 훅 하고 반했었죠. 자, 잠시 옛 모습 한번 보십시오. 자, 보셨죠? 플라스틱 분에 그렇게 심어져 있었는데, 그랬는데 그 나무를 가지고 계시던 분이 나무를 욕심을 내고 안 주는 거예요. 사정 했더니 사정을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갖고 있으면서 여기 분을 가리하고 그 다음에 나무를 이렇게 기가 막힌 모습으로 만들어 놨는데 해마다 단엽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수북하게 만들고 라인도 참 만들고 그래 놨는데 문제는 바로 올 여름에 생겼습니다. 아니죠. 초가을쯤 생겼어요. 자, 보시면은 가운데가 텅 비어 있죠. 원래는 이 비어 있는 나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나무가 하필이면은 이 분재 정원에 바람이 태풍이 지나가는 길목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가지가 부러졌습니다. 여기 가지도 부러졌어요. 여기도 하나 부러졌어요. 그래서 여기가 빼곡히 차 있어야 될 나무가 그만 날아가 버렸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나무를 그만큼 나무가 상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울에서 이 나무 보시겠다라고 몇 분이 왔다 가시고 어쩌고 그랬었는데 이 양반들이 먼저 가져가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태풍이 불고 그러고 또 지금까지 안 나타나요. 물론 욕심내시고 가신 분들을 줄 세워놓으면은 여기서 순창까지 한 13km 정도 되는데 앞으로 나란히 해가지고 줄 세워놓을 거예요. 어쨌든 그분들 잘못은 아니니까. 근데 저렇게 상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작업은 이렇게 태풍으로 이빨 빠진 나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렇게 이빨 빠진 나무들을 그러면은 완전히 안 빠진 것처럼 만든다라고 해서 그것이 괜찮은 것이냐. 고려청자는 깨져가지고 보수를 하면은 가치가 팍 떨어져요. 근데 고려청자는 무생물이잖아요. 얘들은 생물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해서 이 무성했던 가지들을 조금 가볍게 만들고 그 다음에 수형의 변화도 꾀해보자. 그렇게 위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이 앞모습만 보여드렸는데 이 나무가 이렇습니다. 근데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여기서 지금 이 폭이 2.5m인데 요게 이렇게 넘어가 버려요. 보이시죠? 자, 그러고 일단은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나무 이력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조금 세세하게 보여드린 다음 여러분들한테 태풍으로 인한 이 피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그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나무는 밑에 뿌리가 이래요.
근데 뿌리 하나가 이렇게 위로 치켜 올라갔죠. 이 나무 매력 포인트가 여기가 되지 않을까. 그러고 나서 이쪽에 동그란 이 호랑이의 눈이 보이시죠? 자, 거기에서 밑으로 현으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지다가 여기서 한 줄기 위로 올라쳐요. 그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 밑으로 한 줄기가 더 떨어져 내리죠. 그리고 전체적인 모양을 보면은 제가 한 번에 끝내는 단엽 했는데 이 나무는 지금 묵은 잎만 솎아냈지 하나도 긴 잎을 잘라내지를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뭇잎들이 쭉 솔잎이 쭉 고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여러 가지 이 노하우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수해 드리는데 이것이 단순하게 이론상이 아니고 이렇게 몇 년 또는 뭐 몇십 년 쌓인 노하우들을 하나하나 전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는데 여기 와서 갑자기 이렇게 해성해지는 이유는 바로 태풍 때문이 그래요. 이놈의 태풍이 거시기 나라로나 지나가지 해필이면 여기까지 찾아와가지고 여기다도 이렇게 상처를 만들어 놓고 갔습니다. 자,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있어요. 제 밑에 하단 이 부러진 가지 당연히 말라 비틀어졌기 때문에 그 죽은 가지는 정리를 했지만은 이렇게 굵은 가지가 두 개가 날아간 모습이 보이시죠? 이렇게 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한 부분, 이쪽에 한 부분 이렇게 두 개의 부분이 되어 있고요. 여기 가운데도 굉장히 굵은 줄기 하나가 이렇게 가지 하나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전부 보강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나무 수형을 만들어 갈 거예요. 자, 이 나무는 제가 미리 솔잎을 전부 솎아 놓은 상태입니다. 전부는 아니고 한 100개 중에서 90개 정도는 솎았을 거예요. 이게 하다 보면은 제가 눈이 작아서 그러는지 하다 보면 많이 빠진 것들이 보여요. 빠진 것들이 보이는 것은 제가 눈이 작아서 그러는가 보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지금 이 보면은 여기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이 태풍 때 가지가 날아간 부분이고 여기도 날아간 부분입니다. 여기를 채워줬어야 되는데 그래요. 이쪽 따로 해가지고 벌어져 있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당겨서 이걸 갖다가 부부를 묶어줄 거예요. 부부처럼. 그리고 이제 얘는 가운데 자식 새끼들이겠죠. 얘들이 모여서 여기 부분을 갖다가 커버를 해 나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윗부분 여기 끊어져 가지고 지금 송진이 나오고 있고 여기도 지금 끊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도 당연히 이렇게 모으는데 모아 가지고 이 전체적으로 단을 조금 이렇게 내릴 거예요. 내려 가지고 여기 단을 30cm다라고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 단은 굉장히 좁은데 이 단을 갖다가 여기서 여기까지 20cm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3단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은 뭐 나무가 어느 정도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굵은 줄기만 철사를 좀 걸면은 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데 뭐 제 예감 가지고 세상을 사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한번 시도를 한번 해봐야죠. 그리고 이런 철사 거리는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 제가 이렇게 한 번만 보여주지 왜 이렇게 노냥 날마다 이런 나무로 보여준다냐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냥 철사거리 하는 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이런 나무가 예술에 있다. 세상에 있다. 그런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 나무가 얼마나 좋은 나무인지 착한 나무인지 그런 것들도 아울러서 감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철사를 걸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 5mm짜리 철사를 걸었는데 지금 철사를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펴고 쭉 펴서 지금 여기에다가 이렇게 걸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태풍이 불 때 이 철사가 감겨져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부러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철사를 감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나무가 상당히 좋았는데 이 무지막지한 태풍이 여기 예술에도 이렇게 피해를 주고 갔어요. 요 가지는 철사로 이렇게 고정만 시켜 놓았지 이제 손대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여기가 지금 요 부분이 위에서는 지금 멀쩡해 보이는데 요 부분이 한 3분의 1 가량은 지금 끊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나무는 이렇게 문제가 되는 나무는 요 가지 전체가 내년에 단엽도 하면 안 돼요. 일단은 제가 안 잊어버려야 되는데 제가 다녀볼 때 이 영상을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철사를 갖다 한번 감아 가지고 이게 해결될 문제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아니죠. 또 감아야 됩니다. 이 철사 감기가 수월하고 그 다음 나중에 철사 풀기도 이 굵은 철사보다는 적당히 가는 철사 2번을 감아갖고 푸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쪽은 감았는데 이걸 제가 뭐라고 그랬는거니 이쪽으로 모아줄 거다라고 그랬죠. 그럴 때 모아줄 때는 천천히 이 나무를 약간 비틀듯이 이렇게 모아주면 돼요. 쉽죠? 금방 모아지죠? 그리고 이 나무도 천천히 하는데 아무래도 여기는 지금 2겹을 감으니까 한 번에 이렇게 원하는 위치까지 쭉 와줬는데 이 나무는 한 번을 감았더니 말을 안 들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한다? 한 번 더 감아주는 거죠. 이때 감을 때, 철사 감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은 철사가 X자로 꼬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랬는데 여기서 안 꼬이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꼬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걸 갖다 같은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번 건너뛰어 줍니다. 이렇게. 자, 여기 한번 봐주세요. 자, 여기 지금 이 철사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서 지금 방향을 갖다가 이 철사하고 나란히 가려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이렇게 한번 건너뛰어 주는 거예요. 이게 철사를 저는 지금 여러분이 볼 때 뭐 이렇게 가는 가지에다가 이 굵은 철사를 갖다 이렇게 쉽게 감는데 이게 오랫동안 숙달이 된 저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은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무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철사 굵기에 이 나무 줄기하고 철사 굵기를 좀 맞추시는 것이 좋아요. 이 나무가 지금 이쪽으로 좀 같이 당겨줬으면 좋겠는데 요 가지는 노터치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이쪽으로 휘어줘야 되는데 어디서 휘어야 되느냐? 여기서는 휠 수가 없어요. 여기서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까 여기가 끊어졌다라고 그랬죠. 절반이 끊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나무가 이렇게 와줘야 돼요. 즉 여기서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가장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벌려놓고 여기다가 나무를 찔러주는 방법이죠. 한번 해볼까요? 물론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것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고정이 되는 데는. 자, 이렇게 해서 요 가지를 일단 모으는 데는 성공을 한 것 같은데 가운데가 조금 빈약하죠. 그래서 제가 빈약하기 때문에 이걸로 덮어서 보강을 하겠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뭐냐?
이 나무 잔가지까지는 철사를 걸지 않을 거예요. 그냥 요 나무들 정도로 해서 이렇게 뉘엿뉘엿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 부분이 너무 이렇게 크게 동그랗죠.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에서 하나씩 이렇게 잘라낼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조금 밸런스가 맞죠. 여기하고도 밸런스를 맞춰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 끊는 가위도 아니고 철사 끊는 가위로 나무를 자르는 거예요. 아까 또 빼먹은 이런 것들도 이렇게 잘라주고요. 자, 이렇게 1층 공사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모든 집도 1층부터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1층부터 했는데, 지금 이 가지는 여기가 지금 나무가 이쪽까지는 완전히 다 정리가 된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게 좀 부피감도 좀 좋죠. 그런데 이쪽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에요. 그 기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놔뒀는데, 요게 아마 1년 정도 지나면 완전히 여기가 붙을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상관이 없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아까 여기 했던 거 보이시죠? 여기도 이제 이렇게 좀 정리 좀 하고요. 잔가지를 작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뭉쳐 보이는데, 이 철사를 여기를 걸지 않고 이대로 놔두면은 여기보다도 이쪽은 세력을 더 강하게 받게 돼요. 그래서 단엽도 하지 않고 이 부분은 그대로 두어서 여기 아무는 것을 도와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1층 공사가 끝났으니까 2층 공사를 시작을 해야죠. 그래서 이 죽은 부분, 끊어졌던 부분들을 일단 정리를 좀 해주고, 이 정도 소나무는 뭐 이 정도 상처는 치료를 해줘도 그만, 안 해줘도 그만,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지금 여기가 많이 비어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더 내릴 거예요. 현해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렇게 이 부분은 이렇게 좀 더 내리고, 이 나무 또 역시 붙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놈은 이제 한번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여기는 끊어진 자리가 없으니까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 네 가닥, 그래서 철사를 네 가닥을 가지고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지금 이 작업을 하는 철사는 5mm짜리 철사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나무를 가지를 좀 가운데로 모아줘야 되니까 이 가지를 가지고 먼저 철사를 이렇게 거는데, 걸을 때 이걸 갖다가 쉬면서 걸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그냥 먼저 걸어 놓고 나서 그때 돌려도 안 늦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나무에다가 철사를 감는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철사 감는 요령 아시죠? 가장 굵은 거 먼저 감고, 그 다음에 전차로 가는 것을 감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염두에 두고 철사를 갖다가 작업을 하시면 돼요. 여기를 이렇게 감아주는데, 지금 원래 지금 갖고 있는 부분은 이 뒤로 빠져가지고 나무 깊이를 더해주는 부분이죠. 요 가지가 가장 먼저 이쪽으로 구부러져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휘어져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서 이 가운데로 올려면은. 그러니까 여기 힘 받으라고 이 부분 이렇게 철사를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철사를 걸 때는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빨 빠진 것처럼 벌어지지 않고 나란히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하는 것이 미관상 보기 좋은데, 사실 이 철사거리를 해가지고 철사거리의 1차 목적은 수형을 교정하는 것이지 철사거리 한 모습을 갖다가 광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 교정 자체의 목적을 둡니다. 하도 이 사람들이 요새는 이 형식과 내용이 막 뒤바뀌어 가지고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철사거리 모양에만 신경을 쓰는, 그러니까 철사거리 한 그 맵시에만 신경을 쓰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좀 안 그러는 편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굵은 철사를 걸어 놓고 이제 이걸 서서히 이쪽으로 이렇게 당기는 거죠. 근데 이게 철사를 감을 때 충분히 감아두면은 이 당기는 것이 이렇게 쉽게 쉽게 따라와요. 이 철사를 가는 걸 감아놓고 그걸 갖다가 당기려고 그러니까 당겨내면 돌아가고 당겨내면 돌아가고 해갖고 이 집도 애똥 터져서 못 이먹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죠. 자, 이 나무는 나무 깊이를 이쪽 정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뒤에 있는 가지는 나무 깊이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조금 너무 앞으로 당기지 말고 이렇게 해서 뒷모습을 뒤를 이렇게 좀 채워주면서 또 당기면서 그러니까 가지와 가지 사이를 이렇게 벌려주는 그런 효과로 그걸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하시고 자, 이 나무 가지는 지금 굉장히 약하죠. 이 강한 가지가 죽어버리고 지금 약한 가지가 남아가지고 이 모양 이 꼬락선인데 이것도 약간 이 앞에가 이쪽이 정면이기 때문에 이 앞에가 조금 비어도 상관이 없죠. 오히려 비워둬야 될 공간이니까 서서히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해서 요거도고 당깁니다. 제 소망으로는 요 가지가 죽지 않고 지금 요 가지가 좀 이렇게 힘을 받아갖고 이쪽을 채워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또 쓰는 방법이 이쪽 가지를 이쪽으로 조금 당겨서 이쪽을 갖다 약간 보강해 주는 방법이죠. 그러지 않고 요 가지, 이 지금 두 번째 여기 가지는 이렇게 굵은 철사만 감아놓고 잔가지는 그대로 두어서 이 철사를 감으면은 그 가지가 좀 보대끼거든요. 그러니까 보대끼지 않도록 지금 여기는 이제 보대낄 거예요. 여기는 끊어져서 보대끼고 여기는 철사를 다 감아놔서 보대끼고 그러니까 철사를 그냥 기본 줄기만 조금 감아놓고 놓아둠으로써 여기를 세력을 회복시키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 정도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 가지는 이제 이 앞에를 빼곡히 채웠었는데 아까 제가 그랬죠? 자, 이렇게 했는데 이 공간이 굉장히 넓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가지를 약간만 이렇게 내려주기만 하면은 이 작업은 끝날 것 같아요. 여기도 굵은 철사만 가지고 작업을 할 거예요. 제일 밑에만 지금 했는데 아무래도 얘들은 내년에 액비를 두 곱빼기는 좀 먹여야 될 것 같죠? 원래 정교하게 철사를 걸어 가지고 나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나뭇가지가 끊어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뭐 단기간에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생각이 아니고 일단은 기본 틀을 갖다가 다시 짠다, 기본판을 다시 짠다라는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일부분은 지금 전혀 손을 대지 않은 상태 그대로 지금 해놨고 덕분에 지금 이렇게 보면은 가지들이 보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단은 지금 이 밑으로 끌어내리면서 이 앞에 있는 부분을 갖다가 약간 돌리는 그쪽으로 중점을 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을 가장 많이 손댔는데 이 나무 다시 한번 정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는 이 가운데 자리가 텅 비었었죠. 텅 비었는데 이번에는 가지를 전부 모아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지금 이 정면 제일 하단 가지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 그 다음에 이쪽 두 번째 단 오른쪽, 그 다음에 왼쪽. 그런데 여기가 조금 지금 흉년이에요. 근데 여기를 지금 메꿀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요 가지를 갖다 유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또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 구분이 모호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놔뒀고요. 이 부분은 하놓고 보니까 여기가 조금 눈에 거슬려요. 그래서 이 가지 좀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 태풍으로 인해서 날아갔던 부분,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복구를 했어요. 아마 이 나무 내력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 나무가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아마 묻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 정도, 내년에 단엽 끝나고 나서 이 나무를 보시면은 아마 태풍 흔적은 많이 좀 지워져 있을 겁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뭐 제가 태풍을 맞으라고 이 나무한테 적극적으로 권장한 것도 없고 그런 명령을 내린 적도 없는데 어떻게 보면 이 나무 팔자인지도 모르죠. 하여튼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지금 여기 이 가지가 부러져 가지고 이 지금 철사를 감은 것이 수영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부러진 자리가 외부 충격에 의해서 구부러지는 것을 다시 끊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덧대 놓은 건데 이것은 그대로 이제 고정을 시키는 의미로 감아 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아직 정리가 전혀 안 돼 있는데 이 부분은 후내년쯤에는 뭐라 그럴까 정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훨씬 더 정돈된 모습을 보여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나무 작업을 마쳤는데 나무 전체적으로 굉장히 이 분재의 핵심을 이 나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죠. 분재의 핵심은 가지를 짧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 듬성듬성 받는 것이 아니고 짧게 받아야 멀리서 이 소나무를 보았을 때 이렇게 무더기로 보이죠. 그런 나무들이 또 아름답게 보여요. 그래서 분재로 표현을 할 때도 드문드문 가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압축해서 짧게 보여주는 것. 이 잡목이 됐든 소나무가 됐든 그건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배울 때 일본 분재책에서 보면은 소나무는 2년에 한 번씩 단엽을 해라. 그렇게 됐는데 저는 매년 단엽을 해라. 그리고 이 단엽 분갈이 하는 해를 빼놓고는 매년 단엽을 해라. 그래야 가지가 촘촘해지고 이렇게 모아지는 형태를 만들 수가 있다. 이제 저는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런 거고요. 이건 이제 소나무뿐만이 아니고 잡목이나 또는 이 주목이나 뭐 진백이나 이런 것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이 분재가 수형미, 즉 나무 어떤 형태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또 축약해 놓은 것이 분재이기 때문에 본래의 분재미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1차 작업을 갖다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올해 나무 참 수고 많았어. 자, 이상 예설분재원 이재룡이었습니다.